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을 보통 이야기하는 제가 미국 외 주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 지지부진한 S&P 500입니다. 4월 관세 이슈로 폭락한 후에 다시 극적 반등을 했지만 결국 25년 연초에 투자하셨던 투자자분들이라면 본전인 상황인데요. 그와 함께 미국 외 국가에서 좋은 투자 성과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미국 주식 외에 신흥국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최적의 ETF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딱 2달 전에 극한의 공포로 4를 찍더니 90일 관세 유예 후 폭풍 반등을 해서 이제는 탐욕 구간으로 60까지 수치가 변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15배가 올랐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에 반등을 했는데 그 중심에는 역시 M7이 있었죠. 역시 거시적 이슈가 있어도 그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면 버핏의 말처럼 다시 귀신같이 회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시적 이슈로 전체가 빠지면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극적인 반등은 당연히 미국만 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걸 보면 역시 결국 미국이 흔들리면 전세계 시장이 흔들리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도 하는데, 다만 한국은 대통령 선거 후에 리스크들이 해소되면서 시장에 자금 유입이 들어오고 가장 극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증시에서도 드디어 빛을 발휘하는 시간이 오는 건가 하는 희망을 갖게 하고 있는데요. 상법 개정도 기대해 봐야겠죠.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S&P 500의 올해 성과는 좋지 못합니다. 지수 자체가 종가 기준으로는 연초 대비 1.5% 상승에 그쳤기 때문이죠. 4월 폭락 후에 반등해서 그렇지 실제로 연초 대비 보면 참담한 수준의 상승률입니다. 반면 계엄이니 내란이니 하면서 대통령 탄핵에 경기 침체까지 극한의 상황에 처한 한국은 그동안 눌려있었던 것인지 무려 연초 대비 17%나 올랐습니다. 트럼프 당선 후에 지지부진한 미국 주식인데 과연 코스피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특히 한국은 조선이나 원자력, 반도체 위주로 코스피를 끌어올렸는데 수익률이 어마무시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한국 주식을 못 샀다고 후회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정말 아무리 봐도 너무 어렵습니다. 한국 주식은 정말 고수의 영역인 것 같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라면 냉정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겠죠. 신흥국 투자를 하고 싶지만 코스피를 사는 것이 무섭고, 중국은 공산당이라 무섭고, 인도는 핫하다고는 하는데 정말 잘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최적의 ETF가 있습니다. 바로 블랙록에서 만든 IEMG라는 ETF인데요.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창시자인 레이 달리오의 브릿지워터에서도 보유 현황 탑3에 위치한 ETF입니다. 올해 수익률은 9% 정도이고 보수도 0.09%로 아주 낮은 편에 속하죠. SCHD가 참고로 0.06%입니다. 이런 신흥국 주식 ETF를 투자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의 낮은 보수는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게다가 배당도 3% 전후로 꾸준히 주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배당 삭감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럼에도 나쁘지 않은 배당률을 나타내고 있죠. 배당을 받으려고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당은 언제나 옳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 하나로 내가 그동안 등한시하고 멀리했던 신흥국 전체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에 물려 손절을 해봤던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 투자를 꺼려 하는데 이 ETF를 통해서 해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IEMG ETF는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보유 종목 현황인데요. 바로 1등은 파운드리의 정점이죠. TSMC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의문을 두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TSMC는 대만 회사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죠. 그럼 미국 투자 아닌가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이 ETF는 그 기준이 아닙니다. TSMC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긴 하지만 미국 회사인가요? 아니죠. 대만 회사입니다. 그리고 쿠팡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지만 반대로 미국 회사인가요? 한국 회사입니다. 즉 그 국가의 개념에서 바라보는 투자죠. 어쨌든 8%의 비중이라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등은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텐센트네요. 무려 그래도 4위에 삼성전자가 보입니다. 확실히 신흥국에서 1등은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라고 생각됩니다. 삼성이 최근 몇 년간 죽을 쓰고 있어서 그렇지 보유 수량으로 보면 다시 10만 전장을 간다면 저 비중도 4%는 가 있겠죠. 탑10 기업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샤오미도 있네요. 아쉽게도 하이닉스는 11위에 랭크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국가 섹터를 보면 인도가 가장 높습니다. 정말 최근에 핫한 국가다 보니까 비중도 확실히 강하네요. 다만 전체 국가로 보면 인도나 중국, 대만, 한국이 합하면 70%입니다. 유럽은 선진국이니까 제외를 해보면 이 국가들이 신흥국 최상위 포시자로 볼 수 있긴 하겠죠. 종목 섹터는 역시 기술과 금융 부분이 많습니다.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알리바바, 그리고 KB금융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아서 사실 전부 체크는 불가능합니다.
있습니다. 보유 종목이 2,700개가 넘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종목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서 환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화폐인 링깃도 있고 인도의 루피 그리고 한국의 원화까지 보유하고 있죠. 이 ETF 하나를 투자하면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신흥국 전체에 투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유럽에서는 역시 최고의 섹터는 팩션, 명품 브랜드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고 싶은 분들은 한국에서 상장된 코덱스 유럽 명품 탑10이 있죠. 저도 이 종목으로 재미를 좀 보긴 했었는데 등락이 좀 심한 편입니다. 직접 투자로는 사정상 제가 프랑스 계좌가 있긴 한데 투자도 해본 사례로는 역시 에르메스가 1등입니다. 시가총액 자체는 루이비통의 모그룹이죠. LVMH가 1등입니다. 하지만 전 에르메스를 더 좋아하는데요. 왜냐고요? 압도적 명품이기 때문입니다. 명품 중에 명품이고 모든 사람이 줄지어 기다립니다. 샤넬백은 우리가 돈을 모아서 살 수 있지만 에르메스는 돈을 모아서 살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닌데요. 직접 사실 매장 가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정말 슬픈 현실이죠. 이야기가 잠시 샜지만 이것도 조만간 유럽 명품 관련 주식에 대한 정보와 분석도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 S&P 500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IMG는 12년에 상장돼서 지금까지 약 13년 정도를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기 차트를 보면 박스권입니다. 한국의 코스피와 같죠? 정말 순간 흠칫했는데요. 반면 부는 어떤가요? 등락이 있지만 결국 10년간 300%라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버핏조차 S&P 500 사서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런데 이 ETF는 12년 투자 성과가 18%입니다. 물가 상승률과 기대 수익률을 생각해보면 손해봤다고 해야겠죠. 멀리서 보면 언제나 S&P 500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신흥국 투자를 해야 하고 지켜봐야 할까요? 그건 분산 투자의 개념도 있습니다만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보통 주가 차트를 볼 때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차트가 바로 우리가 신흥국 투자를 분산 투자의 개념과 함께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건 가까이서 보면 희극, 멀리서 보면 비극인데요. 종합성과는 부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특정 시점엔 반대로 부를 압도하는 시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타이밍에 집중하여 매수익을 얻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점엔 항상 달러 약세가 같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달러는 순식간에 1,400원을 깨고 1,300원을 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달러 가치의 반대의 자산도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이유이며 자산 배분을 통해 수익 극대화를 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특히 코스피가 이번에 기대가 되는데요. 다만 아무리 기대가 돼도 전 한국장에 진절머리를 내는 사람이라 투자는 못하겠지만 이 ETF라면 투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트상 그 갭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지금부터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가 기대되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보려고 합니다. 요즘 영상을 만들면서 느끼지만 제 투자 성향은 무엇이냐 했을 때 조금씩 찾아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느껴가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은 자산이 크지 않다 보니 집중 투자를 할 뿐인데 자산이 커감에 따라 반드시 자산 배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며 미래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미국 주식이 장기적으로 정답이긴 한데 현재 위기가 더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소한 내년 중간선거 전까지는 특히 올해는 그다지 미래가 밝아 보이진 않는데요. 미국의 부채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더욱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파월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에 내리지 못하죠. 게다가 일본도 금리 인상 조짐으로 엔캐리 청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계속해서 다가오는 관세 90일 이후에 모든 것들이 정리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최근에 저는 연금저축펀드에서 나스닥을 꾸준히 사고 팔고 있습니다. 수익을 실현하고 있어서 좋긴 한데 트럼프 리스크로 변동성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지금은 현금 보유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요. 다만 반대로 저 리스크가 다 해소가 된다면 다시 날아가는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투자가 중심이 되어야 하긴 하는데 자산 배분을 위해서 그리고 더 큰 수익을 위해 반대의 자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주식이나 인도, 중국 등 주요한 국가에 투자를 하고 싶었지만 직접 투자는 위험하고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신흥국들을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최적의 ETF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미국 외에 신흥국 투자를 하고 싶었지만 막상 직접 투자하기 두려운 분들을 위해 미국에 상장된 ETF IMG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산 비중을 크게 실을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분명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